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2023년 12월 첫째 주에 진행되는 대전법원 경매물건 중에 낙찰된 가격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세종시 아파트 경매물건이 한 5건 정도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3건은 낙찰이 되고 2건이 현재 낙찰이 안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세종시 분위기 이상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인데요,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 마을 11단지 물건입니다. 영무 예담 아파트죠. 여기는 기존에 낙찰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4억 5천대에서 왔다 갔다 그 정도 선에서 낙찰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됐고, 매수 심리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낮게 낙찰될 걸로 판단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일반적인 선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3명이 들어왔었고요. 2등도 뭐 4억 5천대 낙찰 보려고 입찰을 했던 것 같아요. 입찰 가격을 보니까 이렇게 4억 5천대, 4억 4천대, 4억 6천대인데, 저는 이 정도 가격 선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의 낙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 방곡동 수르베마을 3단지 물건이었어요. 요것도 많은 사람들이 입찰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그런데 9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저는 한 20명 정도 가까이, 어쩌면 한 10명에서 20명 사이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9분이 입찰을 했습니다. 낙찰 금액도 7억 5천에서 8억 4천 사이가 현재 적당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한 7억 5천이 적당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7억 6,799만 원에 낙찰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차순이자예요. 차순이자가 6억 9,555만 원이에요. 8분 정도가 7억 이하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매수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냥 관망세예요.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배기 타입이고 평수도 크고 하다 보니까 금액들을 낮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올 물건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새나루마을 3단지도 진행 중이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을 썼다가는 차순이자하고 금액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소신껏 입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나루마을 3단지 요거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해밀동의 해밀마을 1단지 물건이에요. 119동 1층 물건입니다. 84 타입이었거든요. 요게 앞에 조금 정원이 있는 것들이 6억 1천만 원대 매매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정원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투베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6억 4천엔 당연히 유찰될 거고, 4억 4,800이었는데 저는 이게 한 5억 2천대, 5억 2,800 정도를 생각했는데 요 차순이자랑 저랑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 지금 최고가 매수인이 5억 3,368만 원을 썼어요. 저는 이분 뭐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아름동 범지기 마을 10단지 물건이에요. 요게 아주 진짜 오래 가죠. 22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유찰 변경 그리고 또 다시 유찰됐어요. 자, 4억 6,200. 이게 그때 했으면 저는 아마 낙찰됐을 거라고 봐요. 이 금액 이상으로. 변경하고 유찰되는 바람에 오히려 더 악화돼가지고 현재 유찰되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4억 한 5천. 그러니까 영무 예다음 아파트 가격이랑 뭐 거의 비슷한 가격에 낙찰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한 4억 4천. 요 정도에 한번 입찰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대전 동구 신흥동에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다가구거든요. 요 물건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건축물 대장상 요 5층이 없어요. 그리고 1층이 상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게 유찰된 이유가 이런 불법 건축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건축물 대장상에 불법 건축물은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불법입니다, 지금. 제시의 건물이 이제 포함돼서 경매가 진행되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해요. 그런 거 감안한다면 한 7억 정도가 적당했는데 8억대에 낙찰이 됐습니다. 요 가격을 월등히 넘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아예 이 가격에 받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 약간 벗어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요게 지금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낙찰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단 서울분이 낙찰 받으셨거든요. 다 조사하고 낙찰을 받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네요. 대전 서구 가수원도 은아파트 물건입니다. 82 타입이네요. 3억 1천, 2억 1,700.
요 가격에서 지금 조금 단독 입찰 받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분 괜찮게 받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유찰돼봐야 이 가격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전 서구 내동의 맑은 아침 물건입니다. 이거 1층 물건이거든요. 84 타입. 제가 이거를 3억 2천대에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3억 4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기 3억 7,500, 4,500 정도의 거래 신고가 됐고 요 정도 가격에서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고 3월 달에 3억 3,400에 거래된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아마 요거를 가격에 생각해서 했던 것 같고 요분도 요 정도 가격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보다도요. 요 소유자가 현재 관리비가 한 300 정도가 미납돼 있었거든요. 명도가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에 조금 낮춰봤는데 낙찰이 안 됐습니다. 저는 3억 2천대를 생각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송강동 송강마을 아파트예요. 203동 7층 물건이었거든요. 요게 1억 3,600 그래서 한번 유찰돼가지고 여기에서 올려서 받았습니다. 37명도로 왔어요. 이게 공동주택 가격 1억 이하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대전 유성구 계산동의 물건입니다. 오토그란데 미약 아파트고요. 103 타입이에요. 4억 4,700에서 한번 유찰돼가지고 3억 1,290만 원이었는데 거의 4억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1회 유찰 되면은 3억 7천에서 4억 정도 사이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 받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한 3억 7천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차순이자도 3억 9천대라 4억 정도가 맞는가 보네요. 시세는 4억 5천 정도가 맞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5천만 원 정도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구매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겁니다. 2단지 주공 아파트거든요. 요게 재건축 단지예요. 49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네요. 1억 9,600 그리고 1억 3,700 20만 원이었거든요. 이때 원래 낙찰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유찰됐어요. 9,600만 원. 여기서 시작했는데 1억 5천에 낙찰 받았습니다. 이때 받았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싸게 받죠. 차순이자도 1억 4,600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여기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거는 61제곱미터입니다. 최저가가 1억 6천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유찰돼서 그 가격이니까 이번에 이것도 유찰시키지 말고 1억 6천대 낙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되는 물건이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2차 때 무조건 낙찰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구 갈마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큰마을 아파트고요. 113동 3층 물건이에요. 5구 타입이고요. 이거는 이제 거의 시세, 낙찰되는 시세 선에서 낙찰을 받았고 낙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낙찰된 게 한 2억 4천대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2억 5천대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유성 하기동의 송림마을 6단지 물건인데 이것도 단독 입찰이에요. 주변에 나오는 물건들은요. 매물은 한 6억대 나와요. 보니까. 그리고 실제적인 거래는 한 5억 정도? 요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매 사례가 없더라고요. 이게. 큰 평수기도 하고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시세를 파악하기 좀 어렵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4억 5천 요 정도 가격에 받으셨은 이분은 잘 받은 거예요. 왜냐면 5억 정도는 무조건 시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도 한 5천만 원 정도는 뭐 싸게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단독 입찰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젠가 12월 4일 날이죠. 12월 4일 날 한 명이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봤을 때도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단독 입찰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제 생각대로 거의 단독 입찰에 낙찰이 됐습니다.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8단지 물건이네요. 요게 84 타입인데요. 4억 9,500이었는데 유찰됐어요. 3억 4,650만 원인데 요게 이제 유찰됨으로써 매수 심리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34평이에요. 요거보다는 높게 낙찰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매수 심리가 많이 없어요. 어떤 분이 막 4억을 확 넘겨가지고 4억보다도 뭐 한 4억 5천대 이렇게 쓴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4억 정도 요 정도 가격이면 어떨까 싶어요. 4억만 살짝 넘겨서 낙찰을 받으면 아주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4억 이하를 노려보면 어쩌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갖기는 합니다. 그러나 84 타입은 그렇게 너무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4억을 살짝 넘겨서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종시 방곡동 수르베마을 4단지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은요 6억 8천이었죠. 한번 유찰됐어요. 다음에는 무조건 낙찰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진행이에요. 미진행.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후순위 채권자가 개인인데요. 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6억이에요. 6억을 받아가고 나서 후순위 채권자가 받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임차인이 5천만 원 임차 보증금이 있어요. 그럼 6억인데 뭐 채권 최고액이 뭐 5억이라고 하면 5억 5천 이상이 낙찰돼야만 이분이 후순위 채권자 가져갈 수 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낙찰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미진행이에요. 그래서 아마 후순위 채권자한테 요 분이 1원이라도 받아갈 수 있는 가격에 매수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이걸 기각시킬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종시 물건하고 이제 유찰된 물건하고 진행 낙찰
낙찰된 물건을 봤는데요. 가락마을 8단지 같은 거는 제가 얘기한 대로 조금 소신껏 해가지고 한 4억 선에서 하면 제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수르베는 어차피 안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각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 그러면 뭐 한 5억 5천, 한 거의 6억 가까이를 써야 돼요. 그 정도 가치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진행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수르베마을 3단지를 보면 최고가 매수하고 차순이자하고 가격 차이가 한 7천만 원 정도가 났어요. 앞으로도 이런 물건들이 많을 것입니다. 큰 평형대에서 높은 가격 한 7억대 넘어가는 것들은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선호하지 않는 지역의 84 타입들이라든지 큰 평형대들은요, 의외로 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소신껏 입찰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좀 찾아서 계속적으로 한번 입찰을 들어가 보면 아마 좋은 물건을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12월 5일 날 진행된 경매 물건 낙찰된 가격 분석해봤고요. 그리고 매수 심리 이런 것들도 한번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경매 물건 분석을 마쳐보고 다음에도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